네. 12.3 윤석열 내란 쿠데타 이후, 드디어 이제 우리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에서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204표, 불과 4표 차이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204표, 이 순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현 여당의 향후 전국이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 속보로 몇 가지 속보들을 많이 뜨고 있는데, 첫 번째 좀 중요한 속보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사퇴한다, 이런 속보가 왔었고, 그 외에 이른바 이제 그 조기 대선의 잠룡으로 떠오를 그런 잠룡들이 한 명씩 워딩을 이제 본인의 워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국힘 상황 보시나요? 네, 오늘 10시 30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오늘 사퇴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 취임 146일이라고 합니다.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총평. 오래 버텼다. 올해 146일이요? 네, 오래 버텼다. 왜냐면 그 국민의힘 윤석열이 들어서 지금 다 내친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쳤습니다. 네. 근데 꽤 많이 오래 버틴 거예요. 사실 당대표 선거 때부터 지금 기획금 프로젝트니 살무사 프로젝트니 3일차나 얘기가 나왔는데 146일 오래 버텼고요. 140일 오래 버텼고, 제가 좀 몇 가지 조금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12월 14일 날 이 지금 찬성은 204표입니다. 그렇죠. 야권이 192표니까 찬성은 12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부결된 거에 반대가 96 중에 85고 기권 무효가 11표였습니다. 기권 무효가 11표. 그러면 사실상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계엄 반대 표결에 18명이 표결해가지고 다 찬성을 했는데, 그랬죠. 그거보다도 사실은 적은 표차예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내놓은 부분 봤더니 이날 국민의힘 이 의총이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와가지고 제가 계엄 선포했습니까? 제가 국회의원 표결했습니까? 하면서 이제 반발했는데, 그때 거의 완전히 국민의힘 한 명 한 명한테 너 찬성해서 가결해서 물어볼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러난 부분이 전날 반대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했던 진종호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기권했다 이러고, 고동진 친한계로 알려진 삼성전자 전 부사장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반대가 기권했다 그러고, 한지아 그 수석 대변인도 반대가 기권했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7명 찬성할 거라고 카운트했던 사람 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핵심 뭐냐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린 거는 친한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린 건 친한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드러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그다음에 진종호 바로 탄핵 표결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민전, 인요한까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김재원까지. 그래서 선출직이 다 사퇴했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이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였고, 그 다음에 이번 불법 개혁 상태와 관련돼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밖에 등등 보수가 진짜 가야 될 거는 이 불법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명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정모진 TV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한동훈 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다가 저와 같이 나오는 우리 또 김병건 기자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몇 주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약속대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약속대로이다. 장동혁 등등은 약속대로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대단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탄핵에 반대하는 표가 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299대 234였어요. 그래서 이게 찬성이 78%인데 이번엔 68%예요. 10%의 갭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 국정농단과 불법 개혁 상태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내란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약간 말은 샜지만,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고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소위 친윤계 같은 경우 이 카르텔이 엄청납니다. 이 기득권이. 이런 속에서 얘네들은 사실은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쇠뇌시킨 거잖아요. 네. 배신자 프레임 등등. 이런 부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는 이게 좀 뭐 제가 뭐 예지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통과가 된 속에서 이 소위 보수 진영들 같은 경우 이 탄핵에 대한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많은 저는 지지자들도 젖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은 소나기는 피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사퇴했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당대표 선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6%도 얻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사 패턴으로 간다. 사퇴한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 나타난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믿고 있는 거는 63%.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도 라디오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진정한 보수가 뭐냐. 진정한 보수는 헌법 질서, 헌법소를 하는 데다. 네. 근데 이런 불법적인 계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배신자는 윤석열이다. 이런 건데 오늘 거의 유사한 사퇴에 반해서 그 유사한 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빠졌다가 추후에 다시 컴백한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느낌이 들었던 게 오늘 뭐 저희 뒤이어서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명태균 씨 황금폰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정리해보면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간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한동훈과 이른바 친한동훈계가 약속 대련의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약속 대련의 그 이후에 그들의 전망에서는 일종의 이제 대권 플랜이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좀 의심을 하시면서, 지난 방송에서 좀 약간 이 맥락과 약간 튀는 발언을 하신 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도 대권 플랜 그런 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얘기가 있었죠. 그 내용 어떤 내용? 윤상현 의원은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발언과 워딩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다선회였는데 저렇게까지 정신 나간 얘기를 할 수 있나? 아시겠지만 1년 지나면 국민들 다 잊는다. 개돼지 발언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12.12 대국민 담화 그 말도 안 되는 12.12 담화 쿠데타를 벌이기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거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행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났는데 곧 이어서 그 똑같은 부분을 그 다음날 윤석열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이러저러 얘기했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이쪽 대통령 후보로 윤상현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스스로 고무돼가지고 지금 이제 도파민 분비가 과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막 나갔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전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을 시키면서 많이 노출됐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윤석열 내란 세계를 비호하고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이것은 뭐 헌법재판소 가봐야 알고 고도의 그런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뭐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내란에 대한 그 적극적 비호를 윤상현 의원이 했다. 이 대목에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원래 저 정도로 튀는 그런 정치인이었나 싶었는데 지금 정호재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일종의 용산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한 그런 그 대권 플랜 아니었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의 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12월 3일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말고요. 언론 노출을 누가 많이 했고 누가 워딩을 많이 했는지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확 노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홍준표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 시장은 뭐 맨날 SNS에 쓰니까 받아주니까 굉장히 많이 노출됐고 도드라지는 발언도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물러나라도 맨 먼저 얘기했던 게 아마 윤상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종의 뭔가 있다, 커넥션이 있다. 그리고 저도 이래저래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했을 때는 윤상현 대통령설이
피켓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정리해보면 국민의힘은 이 사태 이후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대권 플랜이 가동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사태에서 유난히 과도하게 언론에 직접적 노출을 시켰었던 윤상현 의원의 용산과의 그런 그 내부적인 그 소통에 의한 대권 플랜이 있는 것 같다. 두 인물 한동훈, 윤상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뭐 홍준표도 있지만 여러 그런 대권 잠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시나요? 일단은 지금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은 탄핵 원래 반대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직전에 돌아섰습니다. 탄핵 네. 찬성으로요. 불과 며칠 사이에 네, 돌아섰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었죠. 그때 광역단체장들 김태형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4일날 저는 탄핵 가결될 거라고 봤어요. 그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4일날 홍준표 네. 대구시장 SNS에 이제 윤석열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가결이구나. 네. 냉사를 맞고 탄핵 가결로 돌아섰다. 뭐 정치 초짜 어쩌고 저쩌고 또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거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네. 남상권 명태균 씨 변호사분께서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지금 12월 12일 날 황금폰이 전해졌잖아요. 네. 네, 황금폰이 지금 창원지검에 휴대폰 3개 USB가 전해졌고요. 핵심적인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USB와 관련된, 황금폰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냐, 등등인데, 지금 뭐 패턴이 있어서 나 못 받고 했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두 귀로 다 들었던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통화 관련된 부분이 네. 원래 전체 통화 내역에 공개된 게 20%밖에 아니래요. 그게 매우 일부만 공개된 거다. 대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해줘라. 그러니까 공관위가 들고 왔는데 김영선 대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해줘라. 당에서 말들이 많네. 그랬더니 맞네. 명태균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끊어지는 건데 네. 그게 중간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이제 집요하게 이래저래 물었는데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에서 말들이 많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천을 하게끔 내가 지시하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럼 그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약간의 뜸을 들이다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다. 거기서 윤상현 이름이 그쵸. 나오구나.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아. 그래서 뭐 이건 저희 이제 추측인데 오늘 아침 인터뷰 보면 그래 그러면 내가 윤상현한테 공천 주라고 지시할게. 네. 이 말이 일단은 윤상현이 일단 네. 지시의 당사자 대상자로 네. 윤상현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윤핵관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윤핵관들이 반대하지 않는 얘기가 있고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가 있더니 이준석 얘기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오세훈과 홍준표 얘기를 해요. 네.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고소장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오늘 남상권 변호사 말로는 우리가 고소장 아직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무고로 오세훈을 걸겠다. 무고로. 확신한다. 우리 자신 있다. 오세훈은 2번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2번이 아니다. 3번 이상이다. 요 정도만 얘기했고 세부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고함을 확실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오세훈을 도리어 무고로 우리가 걸겠다. 라는 거고 홍준표 시장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있으면 정치생명은 이어갈 텐데 자꾸 나불대버리면 네. 뭐라고 그랬는지 끝장내버리겠다.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서는 네. 가만히 있으면 정치생명이 이어갈 텐데 자꾸 나불대는데 그러다가 끝장내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인터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박완수, 김진택 아마 줄줄이 다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이 일단은 처리가 됐고 거부권 행사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창원지검에서 지금 이걸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위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명태균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 중에 명태균과 연관이 안 된 사람이 제가 수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2명이에요. 아이고. 한동훈이랑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은
왜 이번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직전에 일주일 전에 만났다며요. 낙연이 먼저 보자 그래서 저를 2번 죽이신 분 해가지고 이준석 때 오세훈 때. 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지금 불법 계엄 사태와 별개로 오세훈, 한동훈, 윤상현 이건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벌어졌던 지금 여론조작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기에 한동훈 알고 있다. 한동훈 다 알고 있지. 이건 왜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 아니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사람 뭐 원희룡 뭐 등등일 텐데 원희룡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부역자 중에 부역자죠. 등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뭐 한동훈 뭐 지금 전 대표로 해야지 뭐 지지자도 아니고 뭐 쉴드 쳐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한동훈이 최근 이 12.3 이 사태 이후에 봤을 때 에러가 날린 건 8일이에요. 8일. 네. 위임 통치하겠다. 한덕수가. 그게 이제 실질적인 에러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며칠 전에 그 있었던 담화에서 윤석열 담화 다음날 저론에서 답답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조기 대선 들어갔을 때 유력 대권 주자라고 거명될 수 있을 만한 사람, 굵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돼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되면 이 사람들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사람 중에 권선동, 뭐 윤한홍, 이철규, 윤핵관, 핵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힘들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이것과 관련돼서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진정한 보수라고 한다면 이런 반헌법적, 반유연적인 행태와 관련돼서 최소한 있잖아요. 사과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석고대죄로 해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런데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몇 가지인데요. 1. 박근혜 때 학습효과예요. 박근혜 때 그랬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잠잠해졌고 결국에는 바른미래당 했지만 다시 합당했어. 이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친윤으로 불리는 사람들 도로 이 친윤당 됐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되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 이름을 짚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영남 자민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강원도까지잖아요. 이게 동해안벨트 자민련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난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결정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소위 보수 지지층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2030 남성 득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죠. 이 0.7%라 해서 진 거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다 돌아서고 집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영남 자민련들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영남 이 자민련만 똘똘 뭉치면 다음번 내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야. 그러겠죠. 딱 그 생각인 거고 특히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굵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당선시키고 친윤 행세하면서 당내 기득권을 잡은 거야.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친윤 카르텔.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소탄배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이 얄팍한 얼마 안 되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엄청난 만대를 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은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빨리 안 누웠는데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 내세우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내란숙의 윤석열과 관련된 그 수사는 별도로 하고 이와 별도로 지금 잠시 잠잠해져 있었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곧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말씀처럼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를 포함한 사실상 이른바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정치인 중에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 없는 정치인이 없다 할 정도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가 맞는 거고 그것은 곧 국민의힘 거의 괴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차기 대선에서
그 모두가 이제 거론이 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자꾸 뭐 이재명 리스크 하지만 본인들 리스크가 지금 앞으로 점점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고 이제 수사기관이 정말 수사 의지만 갖고 제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를 수사만 하면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윤상현 씨는 본인이 공관위원장인데 공천 관련돼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다라고 잡아뗐어요. 그랬죠. 잡아뗐죠. 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오늘 남상권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 윤석열이 공관위원장한테 지시한 거예요. 지시란 단어가 상당히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에요. 예, 박근혜 이걸로 이념 산 거 아닙니까? 예. 윤상현 그럼 이거 불법 선거운동 관련돼가지고 지시를 받은 당사자고 지금 이거 공범이에요. 이것도 네. 오세훈, 홍준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불법 정치자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의 각각의 스폰서가 돈 대주고 여론조사하고 등등 있어요. 이거 조사 안 할 수 없고 특히 여론 조작과 관련된 부분, 로 데이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를 살펴봤을 때 남의 눈에 들고 보지 말고 제 눈에 그거 봐야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다 이런 부분과 연관된 의혹이 나와 있고요. 황금폰 관련된 거는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있는 족족 모든 부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내란수계와 관련된 이 사안에 지금 너무 집중하느라 명태균 게이트가 곧 국민의힘 게이트로 가서 국민의힘을 괴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수준인데 여기 아직 우리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오늘 저희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2월 3일 그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 이후에 많이 좀 심정적으로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난 보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엔딩 멘트로 좀 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예. 멋진 멘트를 고민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 자체가 거의 뭐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이게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세계 무역에 있어서 10위권이고 특히 우리가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내 생에서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저는 생각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스스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더군다나 국가와 관련돼서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까지 벌어지는 상황,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에 대한 암살까지 내다보면서 본인의 일신을 위해서 소위 거의 전 종신을 내다봤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이런 기획 불법 비상경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때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이런 세례를 받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일부의 군인들이 있었고요.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국회 앞을 모여뒀던 시민들, 그리고 이 사태가 있고 나서 끊임없이 국회 앞에서 이 엄동설안에 응원봉을 들면서 함께 했던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좀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오범선거 대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첫 큰 산을 넘었고 또 이 헌정질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또 판단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때까지는 한시에도 긴장을 좀 늦추지는 말고 저희가 온 마음 온 한뜻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한다, 이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울릴 때까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내란 쿠데타를 진보 보수 구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약간 계신 것 같아요. 실은 14일 날 광화문에서는 그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인파가 모여서 주로 이제 그 노년층 분들이셨죠. 이분들이 모이셔서 광화문에서 윤석열 지지 집회를 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그 노리는 것은 진보 보수 구도로 가서 국민의힘이 다시 회생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고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그것을 재앙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이러한 시도가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반드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하고 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하게 나왔었던 이와 또 별개로 명태균 게이트 역시도 이것의 그 근간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내란 쿠데타와 같은 시도조차 생각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또 이제 내일 이후로 또 전개될 그 일촉즉발의 상황들 저희 잘 모니터링해서 함께 방송에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